네, 지난주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9월 금리 인상설이 상당히 급부상한 상황이지요. 신흥시장의 이 투자금,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 어떤 반응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자넷 옐런 의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 장 월요일 휴장이었고 화요일에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뭐 생각보다 선방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런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금리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3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 어떤 발언을 한 영향도 있었고요. 장기금리는 10년물은 소폭 오르고 단기물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저희 미국 시장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오늘 좀 충격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코스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테이퍼 텐트럼 이슈가 또 한 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왔던 것이 2013년 5월입니다. 그때 이제 연준 의장이었죠. 네.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실시할 것이다. 언급만으로도 그렇죠. 충격이 컸는데요. 조금씩 채권 매수 규모를 줄여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자마자 이제 5월 말에 그런 언급을 했는데 6월부터 신흥국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네. 뭐 이제 큰 시장보다는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작은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때 한국 역시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큰 조정을 받고 더 긴 조정을 받은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이제 테이퍼 텐트럼 이슈가 있은 이후에 위에 쪽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위에 쪽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코스피 지수는 3주 정도 조정에 그쳤고요. 노란 이제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요. 3주 정도 조정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밑에 코스닥 지표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6월 3일 빠지기 시작해서 단기 반등이 좀 있긴 했지만 12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 당시에 그렇죠. 2013년 구간이죠. 예, 6월 구간인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옐런 의장이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뭐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올해 적당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조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9월 인상론에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4월 말에 뭐 독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조정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시장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이런 뭐 인식들은 조금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밸류에이션이 100배, 뭐 200배 가는데 그래도 성장하니까 괜찮다. 이러한 인식들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좀 뭐 느낌상 안 좋은 게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네. 어저께는 또 뜬금없이 셀트리온이 막 급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시장 코스닥을 뭐 이끌어오던 주요 업종이죠. 바이오와 화장품 이런 업종들 그리고 컴투스도 좀 많은 하락을 했어요. 뭐 증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주도 업종이 좀 밀리면서 좀 불안한 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트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차트는 위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네. 밑에는 이제 코스닥 뭐 지수인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이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저께 미국 달러가 뭐 강세를 보였고 금리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이 3년물 국고채 금리 움직임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많이 담고 샀는지 수급 상황 살펴주시죠. 네, 오후 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은 1,760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2주 연속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
얼마 동안은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2주 동안은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341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의 주요 매수 주체로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되겠고요. 투자 주체별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보면요. 네.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가장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파트론, KH 바텍 이런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주, 바이오를 좀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뭐 다음 카카오를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LNS, 콜마 B&H 이런 바이오랜드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바이오 화장품은 인기가 높은 업종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을 보면요. 기관은 이제 가짜 백소 환불룰라 안에 있는 CJ 오쇼핑을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밝힌 컴스수의 매도가 눈에 좀 띕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빅뱅의 컴백으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YG를 가장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닥, 콜마 B&H 같은 화장품을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도 수급을 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이 코스닥에 좀 많이 비중을 싣고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전략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21선을 많이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1선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20선이 코스닥의 고점인데요. 지금 720선을 고점으로 지금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이제 720선을 돌파 못했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좀 눌리는 모습은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720.56%포인트가 4월 22일 고점입니다. 코스닥이 뭐 최근에 가장 높은 고점인데요. 요 720선을 기준으로 3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을 받는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러면 변곡점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고 미 금리 변화와 국고채 3년물 금리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렇지만 모든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ADR 지표 같은 경우에는 80선을 기준으로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저께는 4월 22일 같은 그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시점이다라는 전략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점검해 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